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식사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머니 삼삼님 어서 오세요. 식사 맛있게 드셨죠? 네, 네 어서 오세요. 게스트 195436님 어서 오세요. 자, 뭐 이번 주는 날씨가 꽤 따뜻했다 그죠? 그 아까지만 해도 꽤 추웠는데 이번 주말에는 꽤 따뜻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만 따뜻하면 이번 겨울은 뭐 충분히 지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하기는 하였습니다. 자, 근데 주말 지나고 이제 오늘이 이제 1월의 넷째 주죠. 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또 한 달이 다 되어가는, 한 달이 지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이제 날씨도 따뜻했지만은 우리 주식 시장도 꽤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여러분 좀 투자가 잘 되셨나요? 종목의 수익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올라왔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시장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따뜻했죠 주식 시장. 오늘 드디어 3,200포인트 또 돌파를 하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가운길생님. 3,200을 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종가로는 또다시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러한 기염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 이후에 다소 이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의 이 상승, 오늘 주식 시장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좀 내일 또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도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신고가가 나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근데 이 종합지수도 종합지수이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코스닥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스닥도 이제 이 코스닥이요. 음악 나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음악 안 나오죠? 음악이 끈다는 게 안 꺼지지 않고 이제 틀어져 있었네요. 이제 안 나오죠? 네. 자, 오늘 코스닥도 이제 신고가 났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는 아닌데, 오늘 999 뭐죠 이거? 은하철도 999인가? 1000포인트를 딱 앞 살짝만 떠도 이제 1000포인트가 되어질 텐데, 뭐 거의 1000포인트 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도 신고가가 나면서 이제 1000포인트, 코스닥도 1000포인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내일 되면은 1000포인트 찍을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코스닥도 지금 1000포인트 시대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3000 시대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대단하다. 그죠? 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이제 넘어가는 것은 예전에 이제 저기 2000년 있죠. 2000년 저기 아주 뭐 2900포인트 저거 찍은 이후로는 지금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2년 때 반등할 때 이제 1000포인트 가까이 이제 반등을 하였는데 이때도 못 갔거든요. 못 가는데 이제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거의 한 거의 20년 조금 안 된다 그죠? 네, 거의 20년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코스닥조차도 이제 1000포인트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 신고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이제 신고가 이렇게 기염을 토해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좋기는 한데 오늘 이제 주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이제 변화가 조금 있죠. 그동안에 이제 이 시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던 쪽은 누구예요? 주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 참 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자,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하루로 볼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좀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었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5천억 이상, 한 5,700억 이상의 순매도 우위,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1,600억 이상의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양쪽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즘 보니까 어때요? 시장이 잘 조정받질 않죠. 네. 여러분 여기 특히 코스피가 이제 11일이죠. 그때 3,250포인트를 딱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다소 조정이었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좀 조정을 하였는데, 이때 여러분 들리는 말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까? 이때 혹시 여러분 뭐 좀 주의 들리는 거 그런 거 없었나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입성을 많이 하였고요.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이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거품. 지금 이격이 크다, 거품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어요. 이격은 당연히 있죠. 지금 이격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시장이. 근데 이제 버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거품이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조종해야 한다, 좀 빠져야 된다. 그러한 경각심을 좀 많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빠른 분들,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또 매수를 하려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머리를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은 여기서 여기쯤 여기인가요? 이제 여기 근래에 여기 보니까 또 하락 쪽으로 많이 베팅을 하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버스 있죠, 인버스. 그래서 이번 저기 앞에서도 여기 11월 달 상승할 때 있죠. 이때도 이제 그 인버스를 좀 썼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인버스를 해가지고 오히려 어때요? 시장이 이렇게 쫙 올라 버리니까 인버스에서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네. 근데 이번에 또 인버스를 썼어요. 그래서 인버스를 써가지고 인버스 썼는데 지수가 어때요? 또 다시 이제 신고가가 나버리니까 또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좀 먹었대요. 먹기는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먹기는 먹었는데 이제 처음 먹어본 거죠. 주식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머리 좀 쓰다가 인버스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까먹었다. 그냥 다 뱉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신고가가 나니까 상당히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그래요. 뭐 당혹스러운 건 아닌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강세장, 우리가 언제 이런 강세장을 한번 구경을 해보았습니까? 그죠? 매일 그냥 약세에 절어가지고 약세장만 보았죠. 미국 빠진다고 빠지고 중국 빠진다고 빠지고 둘이 싸운다고 빠지고 맨날 빠져야 할 이유만 있고 언제 올라가나 했는데 그게 이제 불과 뭐 작년 재작년 이러하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기억들이 무색할 정도로 어때요? 악재가 잘 안 먹히죠. 악재라는 것은 잘 안 먹히고 오히려 그냥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증시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도 뭐 그런 대로 수익도 괜찮고요. 수익도 이제 잘 나오고 있고 시장은 더욱 뜨겁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의미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실은 기관이 좀 이렇게 시장에서 나섰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이끌어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되면 사실 그 동안에는 개인들이 이제 끌어올렸고, 그리고 이제 좀 외국인이 이제 좀 합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올라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줄어들고, 좀 이렇게 들어오면은 외국인 좀 사고 하였는데, 그 동안에 보면 어때요? 기관의 매수가 거의 없었죠.
매도만 일관하고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언제쯤 매수를 할 거냐? 물론 매수하기는 합니다. 이제 종목이 좀 다르죠. 하지만은 종목별로 다른 것이고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많았던 것은 사실이죠. 자, 근데 보면은 오늘은 이제 그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만약에 이러한 오늘 이제 이 단발성 하루의 상승세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가지고 외국 그 기관이 꾸준하게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우리 시장은 지금 보면은 매도할 기관마저 들어오게 되면은 매도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매도보다는 매수 대기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렇게까지 매수에 나서게 되겠다면은 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팔 사람이 있어야 매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도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쭉 그냥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처럼 기관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기관의 이러한 매수세들이 쭉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이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면은 그 물량을 개인이 이제 주워내고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 매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의외에 또 강한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잘못하면요, 물론 뭐 주식 사직에 또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 실현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매수를 하려고 해도 한때 매수 물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계속 그냥 가격이 천정부지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물론 지켜봐야 합니다. 이 저번에도 이제 그 기관이 매수가 이제 강하게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또 매도로 이렇게 계속 일관을 했기 때문에 물론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거세게 들어오는 것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왜 눌림목 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오늘 들어오느냐, 오늘 이렇게 신고가 날 때 들어오느냐, 뭔가 이제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상향으로 좀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기관의 매수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관심사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에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시장은 이제 오히려 더 세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그 주기를 타고 또 리듬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오르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오르게 되면 올랐던 주식은 쉬면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주식이 쉬고 있는데 지난주의 특징은 어떠하였나요? 지난주의 특징은 대형주들은 다소 이제 좀 쉬어가고 빠지고 막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크게 뭐 내려오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대형주들이 쉬고 어때요? 중소형주들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코스피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 인덱스 차트도 이제 신고가가 났고요. 그리고 소형주도 이제 신고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내려오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통 보면 이제 대형주가 나오면은 중소형주 나가고 그리고 중소형주가 나갈 때는 이제 대형주가 쉬고 이러한 리듬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이제 그러한 리듬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제 신고가 났기 때문에 대형주 당연히 오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형주도 신고가, 소형주도 신고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뭐 이렇게 동시에 같이 오르는 것을 언제 보았나 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런 뭐 동시에 이런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거 그것은 진짜 뭐 상당히 오랜만에 봅니다. 거의 뭐 생소하다시피 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한
그 강세장이었는데 이제는 뭐 종목, 섹터, 뭐 대중소 가리지 않고 다 여기저기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과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무슨 현상인가? 예, 무슨 현상인가?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오늘 이제 999 찍으면서 이제 신고가 났죠. 신고가 났는데 이제 여기 코스닥 100, 코스닥 100은 이제 살짝 신고가가 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3% 이상의 그 코스닥 100 종목 상위 100 종목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보면 중형주 세죠. 중형주, 소형주 오늘 다 신고가 나면서 강한 그런 모습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같이 올랐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대중소 할 것 없이 다 올라 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보통 뜨거운 것이 아닌데 제가 이제 저번 무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격은 낮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은 아직까지 어때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번 기억나십니까? 지난 그 무방에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평가 국면이고 그리고 그 전 세계 그 MSCI 지수가 있다고 하였죠. 네, 어서 오세요. MSCI 지수가 있는데 이 MSCI 지수 평균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MSCI 그 평균으로 보면 PBR로 보면은 어때요? PBR로 보면 그 MSCI 평균을 1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디? 예, 아직까지도 0.8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장을 이격을 보면은 좀 무섭습니다. 예, 솔직히 지금 이런 이격을 보면 무서워요. 무서운데 근데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기업 실적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동안에 소외가 받았길래 그죠? 아직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 국면인가? 참 그동안에 보면은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오르지 못해도 너무 오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본, 미국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뭐 거기에 비해서 진짜 나가지 못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좀 오늘 보니까 시장을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 우리나라 저번에 우리나라 주식은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주식은 어떤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잠재적으로 다 성장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잠재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식은 지금부터 성장주다. 왜 성장주라고 하였습니까? 성장주는 오를 때 가파르게 큰 상승을 이뤄내죠. 예, 우리가 이제 가치주, 성장주 하는데 성장주는 비교적 단시간에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가치주는 어때요? 말 그대로 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느긋하게 이제 천천히 이제 원래 가치를 찾아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장주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탁월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주에 투자하라. 그리고 제대로 그 때를 같이 하는 때를 만난 그러한 성장주를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놀랍도록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이 진짜 언제까지 가고 또 오늘의 이 현상 이번 주에 또 드러나는 이 현상들이 얼마나 또 지속이 되어질 것인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잠재적인 성장주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의 모습이 아주 거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뭐 실적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도저히 내려올 생각이 없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상승한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보다 좀 큰 장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바로 또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지난 무방에서 물론 뭐 오늘 대형주가 이렇게 강하게 또 살아날지는 저도 뭐 좀 조심스럽게 상승보다는 어때요? 다시 조금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횡보를 좀 할 것이다라고 보았는데 오늘 좀 대형주들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좀 대형주가 좀 쉬어갈 때는 역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기회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어떤 제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것을 보면은 좀 그 유리할 것입니다라고 그 말씀드린 거 생각나는 분 계세요? 지금 어떤 종목입니까? 그렇죠. 소부장이죠. 소부장. 자, 주식 로그님, 소부장 종목들 어떻게 오늘 좀 괜찮았습니까? 보시기에 어땠나요? 소부장. 제가 이제 소부장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 관련 이런 종목들을 좀 본다면은 물론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 전에 그 전전에 또 한번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 있고요. 근데 잘 가잖아요, 지금. 그죠? 자동차 부품주들도 잘 가고 결국 뭐 그것도 부품이니까 소부장 종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중소형주들은 역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법 그 큰 상승들이 있었습니다. 소부장 종목 중에서 오늘 저희들 오늘 상한가가 오늘 세 종목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물론 상한가 나오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게 상승하는 그러한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성을 살펴본다면은 지금 이제 어떤 시장의 중심이 어느 쪽에 더 강하고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더 실려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러셀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 그래서 오늘 4,780원을 땅 찍었는데 러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종목도 이제 그 소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제조용 뭐 기계 기계 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래서 자동화 설비 뭐 쪽인데 러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굉장히 큰 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가만히 보면은 어때요? 가만히 보면은 저기 바닥이 공교롭게도 11일 우리 11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기 이번에 있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시장을 잘 보면은 이제 그 보입니다. 저기 시장을 보면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11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저기 단기 천정 고점을 만드는 날이 11일이었습니다. 맞나요? 그죠? 여기 11일 그죠? 3266포인트 찍었고 그 일은 이제 밀리더니 어때요? 한 일주일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쉬어 들어갔죠. 근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음봉 탁 파면서 어때요? 11일 날 딱 들어온 날 이날 참 기분 나쁜 날이었거든요. 시장은 신고가 나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지수는 신고가인데 이런 종목들은 마치 저점을 이탈하는 것처럼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공교롭게 또 그날 보니까 어때요? 지수는 쉬지만은 얘가 상승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3,000원 밑에서 지금 4,780원까지 이렇게 땅 찍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참 재밌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식을 이제 여기도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 최근에 이제 입성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 참 신기하죠. 나도 저런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이 이제 보면은 그동안 대형주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 이제 대형주를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대형주들을 사는 것, 대형주들이 쉬어갈 뿐이지 그 완전히 꺾여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러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 매수를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근래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시장은 항상 이런 리듬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리듬이 있는데 거기에서 리듬만 맞춰 주신다면은 참 그 수익을 만들어 나가기에 참 재미있는 그러한 장이 된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로 그 이유로 어때요? 소형주 이런 소형주들이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물론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개인들의 매수하는 마인드를 보면은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 물론 우량주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다른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무조건 테마주, 그냥 무조건 어떤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들어왔는데 과거보다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좀 우량주를 사가지고 좀 키우자, 지그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자 하는 쪽에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런 먹는 마음하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분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관심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마인드는 좋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 그렇지만은 어때요?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중소형주들이 이제 못 간다고 하지만 어때요? 제대로 한번 출발을 하게 되니까 뭐 수익률 금방 쫓아가게 되죠. 예, 금방 이렇게 수익률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시장을 저는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쉬니까 중소형주들 오를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런 방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나마 그래도 이제 시장의 방향을 좀 읽을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막연함 그런 것들 좀 느끼시는 분 있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막연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주위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의 친구나 또 다른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는 경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잘 하겠지 해서 어때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이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묻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에 좀 이렇게 좀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있죠. 여러분이 시장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주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뭐 들어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제일 주식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정보 아닙니까? 정보, 그죠? 정보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보 좋아하지 마세요. 정보 있죠? 정보를 쫓게 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정보치고요. 쓸만한 정보는 거의 뭐 100%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100%에 가깝게 쓸만한 정보 없고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이 나오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것이 사실인데 정보인 것처럼 이제 떠돌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정보를 쫓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하는 그 판단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단순한 나의 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느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보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는 추측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추측이잖아요. 추측은요. 주식시장에서 실패합니다. 추측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만이 중요해요. 사실. 자,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의 가격입니다. 오늘의 가격이 제일 정확한 정보이면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토대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항상 주식 시장에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늦어버린 정보를 쫓는다든지 이미 결과로 나와버린 사실을 쫓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르려면 어떻습니까? 주식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죠.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오르고 있는 중에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든지 두 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확인한다고 그죠? 확실한 정보를 찾게 되면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고점 근처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잡게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오르는 듯하지만 이내 얼마 안 있어서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 매수해가지고 바로 빠져버린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승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좋은 좀 정확한 이런 팩트 정보는요 이미 차트 속에 다 녹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제일 그 정확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누구는 뭐 이렇게 나오고 누구는 저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차트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 캔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캔들의 방향성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이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그 처음 주식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런 큰 상승이 주식은 반복이 되어진다고 했죠. 하나의 그 시장의 큰 주기 속에서 이러한 대세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는데 뭐 특별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이해하면은 이제 앞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인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다른 걸 쫓는 거 아니고요. 자, 근데 뭐 그 크게 오르는 종목까지는 아니라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캔들이 바로 이런 오늘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을 잘 본다는 거죠. 자, 우리 러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2월 달까지는 그런 대로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 대로 올라갔는데 그 위로 보면 캔들이 어때요? 자꾸만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죠? 적어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자꾸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방향을 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종목은 가면 안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바로 손실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오르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즈음이라든지 이미 이제 거의 고점 무렵에 가가지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대로 하면 되죠. 내가 들어갔더니 나는 수익 참 잘 안 나더라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수 한 자리에서 빠졌다고 기분 나쁘고 화낼 게 아니라 잘 그 자리를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은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적어도 내려오고 있는 중에 들어가 가지고 더 하락을 하게 되니까 손실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어때요? 계속해서 이렇게 캔들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종목을 구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셀도 보세요. 이때 이제 쭉 시장이 그 11일 날 얘는 이렇게 저점을 땅 깨는 듯이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이제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상승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여기 바닥은 몰라요. 바닥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는데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보이죠. 예,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제가 뭐 또 이번에 그 시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형주가 갈 것이다, 중소형주가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 뭐 그냥 그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똑같은 그런 작업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고 있다가 역시 이제 대형주들이 계속 그러한 상승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면은 역시 지금은 대형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쭉 가다가 보면은 대형주들이 이제 쭉 오르다 보면은 막히잖아요. 이제 쭉 잘 가던 종목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탄력으로 오르지 못하는데 또 한편에서 보니까 어때요?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이렇게 내려오다가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다수가 보이더라.
아니면 중소형주들에서 공통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보이더라 하면 어때요? 아, 이제는 중소형주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따로 이렇게 특별한 정보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부지런히 이 시세를 이제 쭉 관찰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관심 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다 상승, 대세는 이제 상승하는데 이 상승하는 가운데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막 떠 있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이 있으면, 아니면은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덥석 사지 말고 지금 이런 것이 보면은 오르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죠. 그걸 보세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괜찮다 해서 주의 권유로 샀어요. 친구 믿고 샀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재빨리 어때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다고 생각하고 내려온다고 생각될 때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 보통 보면은 그런 때 물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쑥 내려와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과정이 겪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조종에 대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지금까지 3월 달 이후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나마 좀 조정이 있으면서 쉬어간 것이 한 두세 달이거든요. 근데 이 두세 달은 사실은 시장에서 바라보면은 크게 조정도 아닙니다. 예, 언제든지 이 정도는 쉬어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비교적 조정한 게 이건데 하락의 폭으로 보면은 정말 별로 내리옵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앞서서 보면 이러한 조정들이 늘 있거든요, 시장에는. 심지어 이번에 그죠? 코로나가 올 때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파지고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내려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말이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오겠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못 견딥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연습이 필요하고 주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과정, 그걸 현실적 지금 보면은 그러한 것을 이제 연습하고 좀 충분히 겪어 본 다음에 주식 투자라면 아마 아무도 안 따를걸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최소한 적어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내가 샀는데 내려오기 시작한다면은 좀 조심할 그러한 준비는 돼 있어라는 것이죠. 넉넉히 있다가 그냥 쑥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종다운 조종이 없어서 강세장이긴 좋은데, 그게 이제 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준비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오르기 시작할 때 사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종합지수도 이때도 쭉 하락을 하였지 않습니까? 이때 주춤하면서 하락을 하는데 오르기 시작할 때 11월 달쯤에 보니까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오르기 시작하네. 그럼 이때 샀으면 어때요? 웬만하면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 느낌이 오시죠? 예. 우리가 러셀을 산 거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쉬운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딱 이거 방송 마치고 여러분이 종목을 본다면은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자꾸 보세요. 자꾸 보고 연습하고 해야지. 그래야 이제 또 시장에 대한 이러한 감각이랄까 감이 이제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르기 시작한 때 산다. 그리고 있죠. 뭐 아래로부터 너무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쫓아가지 마세요. 어중간하면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막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또 너무 진행되어진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것은 이제 다루기가 힘드니까
지금 다행스럽게도 보면은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이 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오르기 막 시작하는 거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법을 하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역시 힘을 좀 썼습니다. 네.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도 이제 꽤 올랐죠. 이러한 종목은 이미 연초부터 상승을 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이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은 이렇게 땅 뛰어 올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소부장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이미 시작을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이럴 때 시작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캔들이 뒤로 갈수록 쭉쭉쭉 커져 버리거든요. 상당히 크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좀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매수했던 분들이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캔들이 큰 것은 여러분이 이제 쫓아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자 시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이제 이런 시작 그 스타트 하고 있는 종목 있죠. 이런 종목들이 꽤 보이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또다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효성 첨단 소재도 저기 15만 원대 있다가 쭉 지금 이제 20만 원을 돌파를 해버렸죠. 순식간입니다. 지금은요. 네, 그렇게 하시죠. 뭐 복잡한 차트보다는 좀 단순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종목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내가 수익이 얼마나 쓰면 좋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이해하기 쉬운 차트들 있죠. 쉬운 거. 그거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종목에서 수익 만들면 되니까요. 당장에 급등해 가지고 막 뻥뻥 날아가는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차트가 그래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좀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러셀 같은 것도 이제 소부장 종목이었죠. 오늘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소부장 아니라도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 예고한 대로 소부장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저희들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도 꽤 이제 상승을 해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제가 그 미디어 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이제 여러분에게 저기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매수하신 분들도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잘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12월 달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1만 원 또 돌파를 하였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수익은 중소형주들이 좀 더 잘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변동성 때문에 여러분이 접근을 하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변동성 큰 것을 여러분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오를 때는 급히 오르지만 또 내려올 때는 어때요? 막 그냥 폭포수 같이 쭉 떨어져 버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변동성이 큰 걸 쫓아가게 되면 그 내려올 때 힘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내려올 때 중소형주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려올 때 20% 30% 금방 내려온다 옵니다. 근데 그렇게 20% 30% 빠지는 거 있죠. 잘못해가지고 두세 개 그런 거 만나버리면요 순식간에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나면은 어려워요. 반토막 나오는 것은 순식간인데 반토막 난 상태에서 본전 가려고 하면은 수익률 100%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반토막 났으니까 거기서 다시 회복하려면 이미 100%가 올라야지 원래 자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100%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변동성 큰 것 쫓기보다는 아까 보니까 어때요? 꾸준하지만은 단순하게 이제 좀 쉬운 차트 속에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 있죠. 이런 것을 봐도 충분하긴 합니다. 충분하고요. 대신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비교적 큰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다루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공부가 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짧게 순식간에 그냥 쫙쫙 들어 올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은 좋은데
이런 종목들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러한 사마네트웍스도 저희들 이제 상한가 나오기는 했는데 잘 가고 있죠. 이미 이 종목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늘어져 가지고 별로 가는 것이 없다가 그죠? 12월 달 들면서 어때요?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죠. 한눈에 봐도 그냥 뭐 그 분석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대형주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대형주 가가지고 조정드는 거 참고 또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진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수익을 만들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시고 예, 전 종목 차트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나는 차트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세요. 생각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고 어떤 건 손쉽게 이제 그래도 파악이 되는 종목이 있을 텐데 눈에 쉽게 들어오는 종목부터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삼으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상승을 이렇게 보신다면 이번 장에 뭐 그런 대로 수익이 괜찮을 겁니다. 수익 그런 오르는 종목들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네트웍스도 참 좋았죠. 네. 우리가 저기 아래 있을 때부터 이거 준비를 했던 종목인데 이제 꽤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신라 SG가 사실은 좀 멋있었습니다. 이건 더 까다롭죠. 이런 종목은 정말 부지런히 보고요. 이거는 더 까다로워요. 시작하면 바로 떠버리거든요. 그죠? 조용하게 이 종목은 시작해가지고 뭔가 상승이 보이려고 상승이 나오는가 할 때 어때요? 바로 상한가 쳐버리면서 쭉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라 SG도 이제 보면 이제 상한가 오늘 이제 두 개짜가 나오면서 꽤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중소형주죠. 이건 좀 테마주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그 소부장 종목 이런 쪽보다는요 테마주에 가까운데 이런 종목도 사실은 뭐 어떻게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본다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더더욱 까다롭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가장 단순한 거, 쉬운 거부터 여러분이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은 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번 종목이 되면은 매수가 잘 되면은 수익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금방금방 이렇게 막 탕탕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재밌어요. 예, 우리 부자 멘토님이 또 그런 거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부자 멘토님 참 잘 하시거든요. 부자 멘토님 딱 보고 있다가 이거 상승이 시작됐다 매수해가지고요. 딱 올라올 때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고 이거 참 잘 하시는데 지금 또 이제 부자 멘토님 좋아하시는 그런 짱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종목 재미는 있는데 대신 또 보면은 박자가 잘 맞으면 재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종목들은 튀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게 잘 안 맞느냐. 이게 종목이 왜 매수가 잘 안 되고 매수해서 왜 이렇게 잘 안 나가느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시작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이제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 그러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익혀서 그러한 것까지 이제 도달했을 때 그때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다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러한 기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는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이제 그런 종목을 매수하면서 기법을 배우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울 수는 있어요, 기법을. 근데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실질로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딱딱딱 학습되기가 좋으니까,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번 그 매매라든지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88TV 우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이제 그 수강료 할인이 있습니다. 할인이 있는데, 지금 이제 3개월 수강료가 지금 이제 설을 앞두고 이벤트 해가지고 좀 할인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파격적인 지금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이면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있죠. 처음 시작할 때 그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한 가격으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혹시 관심 있다, 그런 매매를 좀 내가 익히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그 이벤트를 활용하시면은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가격이면은 뭐 종목 하나 사가지고 땅 오르면 금방 뽑을 거예요. 가입비는 금방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이대현님 이거 팔았습니까? 금요일날? 아유, 금요일날 왜 파셨어요? 오늘 조금 더 보시고 팔면 더 좋았을 텐데. 어, 매수 잔량이 적었습니까? 아, 이거 좋은 종목 잡으신 건데 상당히 아깝네요. 내일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만주뿐이라 가지고요. 그래도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올라올 때 먹는 수익이 중요한데. 자, 근데 너무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후속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속주들이 많아요. 이런 후속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후속주에서 또 수익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이제 부지런히 또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지금 뭐 후속주들은 상당히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진 못해요. 하지만은 많은 종목들이 오늘 출발했다는 거 이제 보시고요. 또 이제 또 어떤 분야를 보면 좋을까 한다면 역시 또 소부장 종목 한번 보세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올라온 것이고, 오늘 이제 출발하거나 이제 뭐 상승하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수가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개수는 이제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더 좋아요. 더 좋고 하니까 소부장 종목들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대호님 진짜 오늘 정말 좀 아깝네요, 그죠? 자, 그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최근에 처음으로 이렇게 입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안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쉬운 거, 그런 이제 포인트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어때요? 너무 쫓아가지 말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일단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네요. 네, 다 되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